세조는 자신만의 특별한 정치 방식으로 술자리 정치를 즐겼습니다. 술자리는 주로 세조와 신하들이 서로 칭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신하들 중엔 세조의 심기를 건드리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정인지는 세조에게 너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요. 세조는 술자리에서 단지 놀고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 교육, 정치 등 여러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전 화에선 세조의 정치 방식을 알아봤으니 오늘은 세조의 업적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세조는 여러모로 태종과 자주 비교되는 왕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도 그렇지만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폈다는 것도 둘이 비슷하게 엮이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먼저 세조는 앞서 태종이 그랬던 것처럼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면 힘이 강해질 육조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는데요. 우리나라는 개국한 이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태종께서 혁파하시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셨지만 세종께서 다시 일으키시어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왔습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옛 제도를 그대로 따르소서. 옛 제도라 하였느냐? 옛날 주나라에서 삼공은 이치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고 육경은 각기 그 임무를 나누어 맡았으니 나는 이 제도를 쫓아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려 한다. 경들이 만약 육조의 임무를 맡아 해낼 자신이 없다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주나라는 그냥 중국에 있던 옛 나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인데 삼공은 지금의 삼정승과 같은 자들로 이들은 그냥 명예직 정도로 있으면서 실제 나라를 운영하는 일은 6개의 부서가 나눠서 했다는 말입니다. 주나라 시절 삼공이 직접 나라의 운영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대신 총재가 겸임하여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도 이 제도를 따르소서. 뭐라? 총재가 대신 나라를 운영한 건 임금이 죽었을 때나 하는 것이었다. 너는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려서 정사를 볼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야? 뭣들 하느냐? 당장 이놈의 머리채를 끌고 나가 의금부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일 이놈의 목을 베어서 다른 이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라. 아니, 세종은 어디 이미 죽었거나 나이가 어려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나요? 세조의 주장은 단지 논점 흐리기에 불과했지만 반론한 하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 여기서 다시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 따라서 신하들은 그저 하위지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하위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니 그리할라. 그렇게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세조는 뒤이어 집현전도 폐지하고 경연도 폐지해버리는데요. 집현전은 집현전 학사 출신들의 힘이 세지고 급기야 단종 복위운동까지 일으키니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게 폐지의 이유 중 하나라고 앞서 말했죠. 또한 경연은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신하들이 왕의 행실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왕은 혼나는 식으로 행해지니 세조는 이 또한 왕권을 위축시킨다 보아서 경연을 폐지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조는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을 똑같이 시행하면서 문종 단종 시기에 약해진 왕권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세조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왕위에 오르기 위해 자기 형제도 죽이는 악랄한 모습과는 다르게 백성을 위한 정책도 시행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세조는 앞서 세종 때에 제정됐던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해버리는데요. 백성들 중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가 있다면 마땅히 고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료들의 타막한 행위를 그치게 하라. 하지만 몇 년 뒤 신하들은 부민고소금지법을 다시 부활시키자고 건의합니다. 백성의 고소를 듣는 법을 세운 뒤로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수령을 고소하니 수령들이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다 하옵니다. 청컨대 다시 고소를 금하게 하소서. 그러면 수령의 불법을 임금이 어찌 알겠느냐? 관찰사에겐 불법을 행한 수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직무가 있습니다. 만일 수령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관찰사가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땐 관찰사를 징계하면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만 아는구나. 수령은 여러 명이고 관찰사는 한 명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느냐?
여러 말 말고 지금과 같이 백성이 수령을 고소할 수 있게 하라. 또한 세조는 지속적으로 분대를 파견해 수령의 비리를 조사합니다. 분대는 분대어사라고도 불리며 그들이 하는 일은 암행어사랑 비슷한 건데요. 차이점은 암행어사는 암행, 즉 수령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가서 수령의 비리를 조사하는 사람인 반면 분대어사는 아예 대놓고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분대가 다녀온 곳에 수령이나 향리가 자기를 고발한 백성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염려되니 속히 선차사를 보내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도록 하라. 또한 수령이나 향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니 선차사로 하여금 암행하게 하라. 하지만 신하들 중엔 이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분대가 가는 곳마다 수령들이 몸을 사리기에 바빠 무릇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수령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없는 죄를 지어내 무고하기도 하니 이만 분대 파견을 멈춰주시옵소서. 분대를 파견하는 것은 첫째로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수령들로 하여금 악행을 일삼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것이다. 무고한 백성들은 죄를 물어 처벌하면 될 것이니 지금과 같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라. 앞서 살펴본 세조의 면모는 악랄하고 욕심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또 이렇게 보니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각별했던 것 같죠. 이런 세조의 마음이 가장 잘 반영된 업적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직전법 시행입니다. 세조는 이전까지 조선에서 시행했던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도입하는데요. 과전법이란 과거 고려 말 고려가 썩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세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조준이 추진했던 법안이죠. 과전법에 따르면 나라에선 경기도 지역의 땅을 전 현직 관료들에게 과전이란 형태로 지급해 이들은 이 과전에서 나라 대신 세금을 걷는 권리, 즉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세종 시기에 공법이 시행되면서 토지별로 내야 하는 세금, 즉 세율이 바뀌긴 했으나 경기도 내 토지를 전 현직 관리들에게 과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세조 때에 들어서니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관리들에게 과전으로 지급할 땅이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조선 초기에는 관료의 수가 많지 않아 경기도의 토지만으로 모든 과전을 커버할 수 있었지만 이후 계속된 공신책봉으로 과전을 받는 관료 수가 점차 늘어나고 급기야 세조는 개유정난을 도운 정난공신, 즉위를 도운 좌익공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뒤에서 보게 될 이시해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적개공신까지 총 3번의 공신책봉으로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의 수가 너무 많아지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과전으로 지급할 땅을 넓히거나 아님 과전을 받을 관료의 수를 줄이는 거죠. 여기서 세조는 관료의 수를 줄이는 걸 택하는데요. 오늘부턴 전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과전을 혁파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니 백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겠죠. 앞선 왕들처럼 세조도 여러 책을 편찬했는데요. 이 중엔 세조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인 경국대전 편찬 작업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법령은 송나라와 원나라의 법령이 뒤섞여 있고 여기에 지역 관습법을 더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용되었을 뿐 이들을 한데 모은 법전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앞선 시대에 편찬된 조선 경국전, 경제육전, 소육전 등이 있긴 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법령을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시행했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책이 바로 조선 사회의 근간이라 부를 만한 경국대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은 세조 때에 거의 완성되긴 했으나 이후 수정과 첨삭 작업을 거듭한 끝에 성종 때에 최종 반포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세조는 고대사부터 고려사까지를 기록한 동국통감을 편찬케 하고 역대 조선 국왕의 업적들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업적들만을 모아 기록한 국조보감도 편찬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지도인 동국지도도 제작하고 불교를 숭상했던 만큼 수많은 불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여러 업적을 통해 왕권 강화, 민생 안정 등을 도모한 세조,
그런데 세조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군사업적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선 세조의 군사업적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